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노인의 삶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회 활동을 중지하는 은둔형이고, 둘째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분노형, 셋째는 모두 내 탓이라고 하는 자학형, 넷째는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무장형, 다섯째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현자형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유형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유형의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5번째 유형이 인생의 경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상적인 노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나 오지 않을 일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마음껏 누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고 귀찮고 어색하다는 핑계로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두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것이 노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노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후의 근심과 걱정을 한 번에 없애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노년,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 2가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 2가지는 여기와 지금입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고 지팡이를 짚고 가끔 집 밖에 나가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아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에 시선을 두고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시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지나고 나니 다들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한 줄 알고 추억 속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후회하곤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과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와닿게 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90살이 넘은 할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곁에 없으니 젓가락 한 짝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이죠. 우리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내 가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끔찍하게 후회하는 5가지.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1000명의 환자를 돌보았던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삽니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 마음이 행복한지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더 자주 물어야 합니다. 아침에 점심시간을 고대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퇴근을 고대하고, 퇴근 후에는 주말을 고대하고, 주말에는 여름 휴가를 고대하고, 여름 휴가 때는 은퇴를 고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살면서 고대만 했을 뿐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간 시간 속에서 눈물과 회한 속에 잠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공허했습니다. 여유로운 휴식이나 여행 등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살면서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든지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닌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을 더 표현하면서 살지 못하면 분명 후회하게 됩니다.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라는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그때그때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친구들과 뜸해진 걸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 속에 뚜렷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소홀하지 마세요. 그들과 나눌 수 있어서 오는 기쁨이 노년에 더 없을 기쁨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을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익숙한 것들에 대해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과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노인이 되면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나갔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이고,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간보다 앞으로의 살 날이 짧으니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여쭤보면, 첫째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고 하십니다. 둘째로는 맺힌 한을 좀 풀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인을 한의 민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풀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맺힌 것들을 풀면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그때 맺히는 것 없이 풀면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누고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눈다라고 하면 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봉사라고 하면 먼저 금전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럴 돈이 없다,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돈이 봉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봉사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노년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나이가 들면 내가 왜 그토록 욕심내고 살았나 하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내 삶이 부질없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내 마음을 조금 더 특별한 무언가로 채울 수 있다면
이런 공허함을 털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움켜쥐고 살지 않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후회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피하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마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 순탄하지 않느냐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복하여 자꾸 쌓으면 나의 습관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습관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섭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들여다보면 부모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부모 경험에 비추어서 살면 자식이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간과하는 한 가지는 내가 살아온 세월은 과거이고 내 자녀가 살아갈 세월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무 간섭한다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지만 자녀는 AI 시대에 살고 있으니 내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자녀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이 세지고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런 내 모습을 조금 경계하고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줄이는 것이 노년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후에 손자 손녀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데요. 자녀와 양육 방식이 달라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부모가 바라는 대로 맞춰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일정한 어떤 습관을 터득할 때까지는 부모의 슬하에서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이 선택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품 안의 자식이겠지만 이제는 자식은 자식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을 습관들이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돈에 대해 후회되는 것.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는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라고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저축하기 위해서 돈만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축하는 데 재미가 있어서 모으기만 모으고 쓸 줄은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저축도 필요하지만 소비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균형 잡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온 것을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이 들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정말 후회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어도 좋고 평소에 엄두가 안 나서 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스스로에게 관대해야 하는 의외의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훈수를 둘 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면 이제는 나한테도 관대해야 됩니다. 노후에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인관계를 위해서 서로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어떤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갑니다. 바늘로 이마를 찔러서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곁에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붙지 않으면 소통을 못해서 갈수록 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나에게 너무 엄격하면 그것이 자기 괴로움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융통성 있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90평생 재미있게 사는 비법 한 가지. 지금 갓 태어난 사람들은 향후 100년은 살아야 됩니다. 참 긴 세월이죠. 그런데 태어나서 100년을 가까이 산 사람은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에 세월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모두 다 지나간 일들을
딱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마음에 붙이고 떨어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떤 것이 지나가는지, 어떤 기회가 지나가는지, 어떤 행운이 지나가는지, 어떤 즐거움이 지나가는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적응을 하면 되는 일인데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눈을 딱 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어둠에서 벗어난 양만큼 내 앞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힘. 성공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기록을 많이 세워놓고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점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것까지 근접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근접했다는 생각을 내가 자인하기 시작하면 실패라는 것은 거듭할수록 성공에 다가가는 좋은 경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오는 모든 것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목표했던 정점에는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까지는 성공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현명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몸이 보내는 우울증 신호,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법.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달라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반면에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야 자기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나의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습관이 든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 하던 일도 조금 미루게 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던 사람도 벌떡 못 일어나고 세수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오늘 세수도 안 하고 나가고 마음이 버티다 못하면 이런 전조 증상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우울증이 오는구나 느끼면 되는데 그걸 다른 것에 핑계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조금 무리를 해서 그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 탓, 신체 탓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요새 뭐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버틸 때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러한 사소한 전조 증상이 찾아온다면 회피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걸 피하기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증상을 방치해서 심각해지면 결국 자신이 손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성찰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 딱 한 가지. 우울할 요소가 많으면 그것에 매몰돼서 깔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에 저항해서 지푸라기라도 짚고 헤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울한 분들 중에 누워있는 사람은 앉아보세요. 앉아있는 사람은 서보세요. 서 있는 분은 걸어보세요. 걷는 사람은 뛰어보세요. 이 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우울한 감정에서 한 단계 앞을 노력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훨씬 극복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만족인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비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고도 하지요. 우리가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성공과 성장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점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하면 고린 지점이 정점이 됩니다. 그러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이 없습니다. 마라톤의 정점을 지나서도 더 뛸 수가 있고 마라톤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해도 내가 뛸 만큼만 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장에 마음을 두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정점에 마음을 두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의 마지막 한 점일 뿐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생을 마칠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쭉쭉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생을 사는 동안 성장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어느 부자 노인이 남긴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들으시며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지인들에게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구입한 핸드폰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도 70%의 성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어.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과 지위,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디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 혈압과 혈당, 당뇨와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코치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이죠.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소.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지인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 있어도 훌을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고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운동하시라. 50만 원짜리 옷가치는 가격표가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오.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과 권력과 지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이제 힘없는 나는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